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메타플랜이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메타플랜 이게 이제 장기 축적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스트래티지도 조만간에 1분기 안에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메타 플랜 역시 좀 상태가 안 좋았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던 내용은 강력한 호재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7년도 때까지 비트코인 21만 개를 매입하겠다라고 계획을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말 나온 김에 이제 주주 구성 여부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여기에도 메타플래닛에 뱅가드가 들어가져 있고요. 라쿠텐, 그리고 시티, 블랙록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르웨이 투자관리연금사도 거의 대부분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찰스 슈왑도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상당히 오래된 또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스트래티지는 이제 어떤 모습을 좀 갖추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지분 확대 추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제 평균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이제 좀 엄밀히 따지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매입을 좀 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재미없는 이런 횡보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웬만하면은 더 빠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이제 1월 달에 변수가 두 가지가, 일단 시황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추이 동향도 좀 본다라고 하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잠깐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주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주춤하고 있는 이 모습 부분이 오히려 도미넌스가 이번에 또 만약에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더 올라가는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알타한테는 별로 좋은 현상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좀 보게 되면 이번 형태에서 이제 내년의 금리 부분에 따른 내용도 뭐 나와 준 게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연준이 아무래도 두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제 리치 동향 추이를 좀 보았을 때 추이를 볼 때는 아무래도 1회에서 2회 요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한 번 정도를 지금은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지수도 좋았고 연말에, 그리고 이제 금 가격 추이도 상당히 좋았던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시레이트에 따른 예전에는 해시레이트가 많이 꺾이면 이제 뭐 코인 시장 끝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의 해시레이트는 이제 비례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AI 시즌 추이와 맞물리면서 네오 클라우드의 새로운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조조하다. 예전에는 이제 너무 이 사업의 비즈니스를 거의 100%로 여기에 수익성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못 버티는 애가 떨어져 나가고 죽어버리는 거, 오히려 해시레이트에 따른 변동과 불안 요소를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있었죠.
21년도 때 요때도 있었고요. 요때도 이제 18년도 요때도 해시레이트 싸움으로 인해서 요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나오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조금 다른 형태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상자산 업계에서 채굴회사를 돌리고 있는 애들이 이 데이터 센터 부분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나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단점을 또 본다라고 하면, 이제 좀 짜내가지고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요, 있죠.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애들이 이제 대부분 해시레이트를 장악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 업계 쪽에 파워가 또 올라가는 경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중심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서헤이즈가 이번에 이제 자기의 에세이 요약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매크로나 그 다음에 뭐 단기 가격 예측 추이도 뭐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일단은 RMP 부분, 연준의 RMP 활동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게 QE 양적 완화를 주는 형태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단순 가격 추이를 좀 볼 때는 8만에서 10만 달러 횡보 구간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중기 패턴으로 갔었을 때는 RMP가 이제 QE였다라고 이제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120K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200K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시기에 가까워질 때 이제 반영성이 잡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보고 예측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비트와 이더의 ETF의 자금 유출세 감소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감소 비중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DAT가 못 사주면 ETF의 유출량이라도 줄어야 가격의 마지노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25년도 2분기와 유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한 해에서 보게 되면 크립토의 1월부터 12월 달까지 되게 재미난 현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1월 달에 이제 민코인이 뭐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민코인이 엄청나게 막 활기를 띄웠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러그풀 부분도 좀 있었고, 3월 달에 이제 관세 부분에 또 좀 영향을 좀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이 이제 110K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서클이 IPO를 해서 또 날아가고, 지금은 거의 엄청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찔끔찔끔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풍자오가 다시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솔라나 ETF가 또 되고, 그렇다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다시 ICO의 컴백이 좀 보여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 뇌피셜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알트 부분이 이제 그냥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알트들도 일시적으로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뇌피셜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의 중기적인 방향성을 보게 되면, 규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요, 다시 여기에 시장을 좀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또 제시를 만들어 줍니다. 미국은 원래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민간 시장 확대를 더 많이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ICO 부분이 어느 정도 제도가 만들어지면 ICO 붐이 한 번 올 겁니다. 근데 그 ICO 붐이 어떠한 규제 내용과 어떠한 틀로 할 거냐에 따라서 ICO 붐이 적게 올 거냐 크게 올 거냐 요 차이인데, 결국에 ICO 붐이
한 번은 올 거다. 그게 이제 알트에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은 이제 도미넌스 의존도도 많이 빠졌고 이제 갈론만 가기 때문에 ICO 붐이 올 때, 제 2차 ICO 붐이 올 때 그때 어느 정도 진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이라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증권의 IPO 심사를 할 때 IPO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권에서 상장을 할 때 상장에 따른 최소 요건 사항을 갖추어야 상장이 되듯이 코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제는 뭐 CFTC, SEC 부분에서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이제 아직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이제 그 구체화된 모델링이 나왔을 때는 이제 ICO 붐이 2차 ICO 붐이 분명히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길게 잡으면 2030년 이전에 분명히 ICO 2차 붐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엄청나게 또 인기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복불복이고 변동상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만 좀 기다렸다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캐피탈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유틸리티 그리고 RWA 뭐 이렇게 뭐 좀 있는데 아직도 뭐 걸음마 단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부분에 따른 성과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애들 쪽에 관심도를 계속 가져가시면서 좀 볼 필요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비천마당이라는 분이 본인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겼던 내용도 있는데요. 자, 17년도 때부터 지금 25년도 때까지를 보게 되면 초입부에 하셨던 분들은 긴가민가 할 때 난이도가 가장 낮기도 했지만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홀, 아예 돈이 없던지 짝, 아예 돈을 많이 벌던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 했었으니까 그만큼 엄청난 베네핏도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 19, 20년 고난의 길에서 2차 무빙이 오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또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런 주기 패턴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무언의 이제 희망찬 미래를 보게 되는데 이제 24, 25 시즌을 보았더니 이제는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왜냐면 기존에는 이제 개미들밖에 없었고 그 개미들에서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 그런 판이었는데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 요 지난 8년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이 가능해요. 이제는 기간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프로 선수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 선수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예전만큼 그냥 덧셈 뺄셈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나눗셈도 알아야 되고 미분 적분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프로 선수들은 자기에 있는 파일을 계속 더 넓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있는 수싸움 부분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매도 부분을 치면서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좀 말도 안 되게 뭐 인위적으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양방 배팅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즌에서는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진짜 쉽지 않은 장이다. 그래서 예전 대비처럼 쉽게 돈 번다. 버티면 꼭 많이 돈을 벌겠지.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버텼더니 내가 10배를 벌었더라. 이런 형태에 따른 기대 수익률을 높게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장이다. 앞으로 그런 장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재조정하면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무언의 희망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2차 ICO 부분이
그래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자이쇼품을 어떻게 이제 올 때 현명하고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이 그래왔다. 그리고 23년도 때부터 25년도 때까지는요, 부지런하고 센스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전 때부터 학습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다 뭐 에드작이나 에어드랍으로 엄청나게 또 재미를 많이 보기도 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쁘다, 보다는 본인에 있는 능력치에 따라서 돈을 벌어가는 시즌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킬업이나 레벨업이 안 되시는 분은 엄밀히 따지면 약간은 내려놓기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